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때는 목록과 사찰 OK가 나와야 돼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 때는. 포인트 3는 뭐냐? 판도 안 깨고 미국이 트럼프가 김정은도 안 만나주고 그런 상태에서 세워라, 내어라, 세워라, 내어라 이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아지냐? 중국이 점점 더 힘을 못 써요.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40%가 넘는 나라인데요. 14억 인구에서 무역의존도 40% 넘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정도 자원 갖고 있는 나라가. 지난달이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에 비해서 수출액이 무려 4.4% 줄어들었고요. 수입액이 무려 7.6% 줄어들었어요. 즉 지난달에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거예요. 급속하게. 그러면은 이제 이달, 또 2월달, 내달, 내내달, 3월달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제 점점 이게 아래로 꼬라 박힌다고요. 경제가 박살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가 없죠. 중국의 의지가 무력화되는 판에 평양, 너 무슨 재주로 견딜 건데? 뒷배가 중국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이 판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판도 안 깨. 그 대신에 목록 사찰 오케이 나야 만나주겠다는 입장도 안 내려놔. 그리고 뭐 픽 던지고 정은이 나 참 아껴 사랑해 이러면서 잡고 흔들면서 세워라 내어라 세워라 내어라 하고 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판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핵폭탄을 뭐 100개를 만들어서 더 겁나냐고요? 핵폭탄은요 1개 있으나 100개 있으나 저런 놈들이 가지면 다 겁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지경까지 왔는데 우리가 1994년인가 그때 그거죠. 그때 만약에 한환상이나 한승조 같은 인물이 없었더라면, 그때 영변에 정밀 외과 타격을 했더라면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잖아요. 좋았을 텐데. 좋기는 뭐가 좋아요. 그랬으면 우리 지금 작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은 북한을 편든다고 혹은 뭐 다른 목적으로 닥치고 평화, 그리고 무슨 수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미국이 알아서 비핵화해. 이런 식의 그 햇볕 침묵을 그 주춧돌을 놨는데 그건 정말 구역질 나는 짓이죠. 근데 그 짓이 오히려 돌이켜서 생각하면 그때 그게 차라리 낫을지 모른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첫째, 그때 북폭을 해버리면요. 이게 북한 해방이 아니거든요. 그게 정밀 외과 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는 그냥 내비두고 핵시설만 팬 거라고요. 자, 그럼 북한 체제, 김일성 영생교 어떻게 옮겨갔겠어요? 진흥화 유연화됐을 거예요. 왜냐? 김정일이가 천재거든. 제가 세뇌 탈출에서도 말했잖아요. 20세기 전체주의 지도자 중에 제일 천재 같은 놈이 누구냐? 저는 김정일로 꼽아요. 김정일로. 전번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그 얘기는 자세하게 안 할게요. 그러니까 영생교를 영생교 자체가 빠개지는 게 아니라 영생교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게 진흥화 유연화되고 약간 개혁개방 요소가 섞이고 뭐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중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미국이 패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진흥화됐을 거라고요. 훨씬 더 진흥화되면 시진핑 같은 또라이가 등장이 못해요. 시진핑이 또라이거든, 보면 하는 짓. 또라이니까 북한 뒤에서다 불질러가지고 핵미사일 갖춰주고, 또라이니까 일로일대라고 꾸미고, 또라이니까 저기 난사군도 하고. 이게 왜 또라이냐? 옛날 소련이 미국과 대립할 때는요, 코메콘이라는 자급자족적 사회주의 경제권이 따로 돌아갔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가트 체제, 관세 및 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거와 완전히 따로 돌아갔다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급자족을 하니까 군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미국이랑 어깨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3세계란 말이 왜 나왔냐. 소련이 주도하는
코메콘 사회주의 자급자족 체제가 제2세계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주도하는 가트 체제가 그게 제1세계고 미국 주도 체제에도 안 가 소련 주도 체제에도 안 속해 하는 개발도상국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게 제3세계예요. 그래서 제3세계란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제1세계, 제2세계란 말은 안 쓰지만 제3세계란 단어는 기억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제3세계란 단어가 보여주듯이 소련이 미국과 다툴 때는 소련이 제2세계라는 독자적 세계를 꾸렸고 미국에 이끄는 제1세계와 전혀 다른 경제권을 꾸렸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어깨싸움하고 지정학적 대립, 세계 질서의 대립을 할 수 있었다고요. 지금 중국은 그게 아니라 전체를 경제의 모든 전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죠. 세계 시장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그 속에서 번영을 누려가지고 G2가 된 주인공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 질서를 적으로 삼어? 도른 거죠. 그때 94년에 영변 폭격 같은 걸로 싸대기 한번 맞았으면 지금 시진핑 같은 도라이가 등장할 리가 없어요. 그건 싸대기 같은 걸 안 맞으니까 간이 부어갖고 그 부은 간이 한 20년 지나니까 지금 이런 또라이가 등장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능화된 북한, 지능화된 중국,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먹이죠. 무릎이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가 되죠. 자, 지금 우리는 또라이 시진핑이 이끄는 전체주의 반동, 김일성 영생교가 이끄는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 문재인과 586이 이끄는 서울의 유사 전체주의, 이 세 가지의 전체주의 3종 세트, 영어로 멋있게 표현하면 토탈리테리안 트라이앵글, 이거를 맞서고 있는데 만약에 20몇 년 전에 영변을 때렸더라면 지금 우리가 맞서고 있는 건 전체주의 3종 세트가 아니라 지능화된 권위주의 체계, 중국과 북한에서 공산주의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지능화된 권위주의 체계가 두 개가 쌩쌩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 앞에서 대한민국은 딱 무릎 꿇고 앉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본이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제어해볼 도리가 없는 군사강국으로 치달았을 거라고요. 이게 참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때 잘못된 게 오히려 더 큰 잘못을 막은, 더 큰 문제를 막은 그런 측면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딱 하나, 지금 현재에 관해서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전체주의 3종 세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거냐. 자, 이런 이치, 어떤 시련이 각성과 도약을 부른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시련을 겪고 있잖아요. 전체주의 3종 세트에 의한 시련, 외교 안보 통일 이런 거에 관한 시련. 또 그 앞에는 박근혜 탄핵 때부터 아주 극악무도해진 이 인민재판, 인격살인, 이 세뇌홍수, 야비한 정치권, 정치인의 그 야비 비열, 뭐 이런 시련을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이 정말 그 민낯을 드러내고 얼마나 이게 공허하고 부패돼 있고 다 정신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한 사회인지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시련이죠. 이 시련이 각성과 도약을 불러요. 이 말했다가 친일파로 찍힌 게 문창극이에요. 이 문창극이 무슨 말을 했었냐,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저는 교회는 바깥이지만, 교회 내의 발언이에요. 교회 내. 온누리 교회인가 무슨 교회인가. 교회 안에서의 발언이 뭐였냐면, 우리가 일제 때 그런 시련을 겪은 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이 정도까지 번영한 거다. 이런 소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시련에 우리를 강하게 했다. 이 소리인데, 이걸 가지고 KBS의 그 이상한 그 기자인지 PD인지 하는 이상한 자가 그럼 너 일제시대를 찬양하는 거냐? 너 친일파 발언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비틀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런 상황이 났을 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야, KBS,
너희 우리 교회 내 발언 가지고 그러지 마. 그리고 그 발언은 그런 문맥이 아니야. 라고 대표적인 목사들이 딱 스크럼 짜고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짐승처럼 사냥당하게 그냥 다 팔짱 끼고 문창극이 사냥당하나 보다. 문창극이 사냥당하나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팔짱 끼고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때 나서서 그걸 딱 스크럼을 짜고 막았어야 되거든. 야, 너희 지금 무슨 인격살인 선동이야 임마 그런 거 아니잖아. 문맥 봐봐 문맥. 이게 기독교 지도자를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동방 예루살렘 사상을 완전히 망각한 거예요. 우리 일제 때요. 기독교인들의 기본 일제 때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생각이 뭐였냐면 동방 예루살렘 사상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한반도에 이렇게 내려서 이 한반도가 이쪽 이 동아시아 일대의 기독교가 가장 강력해진 기독교의 근거지가 될 거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와 그 종교에 내장되어 있는 사상을 아시아인들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성지가 될 거다. 이게 동방 예루살렘 사상이에요. 그게 일제시대 때 기독인들이 가졌던 비전이라고. 문창극 그 얘기한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럼 기독교 지도자들이 야, 그 문창극의 당시 온누리교회 발언은 크게 보면 동방 예루살렘 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거고 그 동방 예루살렘 사상이야말로 우리 기독인들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야. 이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거를.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스크럼 짜고 얘기 안 했다고. 그냥 문창극이 사냥돼? 너 사냥돼서 너 죽어. 우리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하고 살게. 끔찍한 얘기죠. 끔찍한 얘기. 그래서 전체주의 파리한테 물어요. 나는. 야, 너희 그런 식이면은 남궁옥도 친일파냐 이거예요. 남궁옥이라고 1860년대 태어나셔가지고 일제 때 대단한 그 교육가 또 신앙인 전도 행위자 이런 분으로 전도 활동가 이런 분으로 산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지은 조금 이따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은 그 찬송가에 삼천리 동산 금수강산 이렇게 나가는 찬송가가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저거예요. 저거라고요. 저게 뭐야. 그 금지곡이었어요. 일제 때. 못 부르게 했다고. 근데 이 곡을 듣고서 다시 한번 제가 평을 했지만 이 곡을 보면 이게 1922년 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참혹한 가사는 남궁옥 그 양반이 지었고 도니체티인가 하는 그 한 200여 년 전에 오페라 작곡가의 곡에다가 가사를 붙인 거예요. 도니체티의 곡에. 작곡은 남궁옥이 아니고. 근데 이럴 때 이게 참혹한 일제시대에 웬 새마을 노래 스타일의 환희에 찬 개독 노래를 불렀냐. 남궁옥 이 개땡땡 이거 친일파다 이거. 참혹한 일제시대니까 울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 노래 보면 엄청나게 환희가 넘친다고. 왜냐면 기독의 기본 정신이 모든 우울과 기타 등등은 전부 따로 옆에다가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는 박스 안에 딱 넣어갖고 옆에 밀어버리고 삶에 대해서는 엄청난 환희와 그 에너지를 발휘하는 게 프로테스탄티즘의 기본 정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가 그 우울한 시대, 그 암울한 시대에 엄청난 환희, 영어로 rapture, 그러니까 넘치는 노래라고요. 그러면 야, 그런 시대에 너희 왜 새마을 노래 스타일의 환희에 찬 노래 불러? 너희 개독들 너희 전부 친일파 아니야? 남궁옥도 친일파 아니야? 이러고서 전빨은 얘기할 거라고. 문창극을 만약에 그렇게 욕을 한다면. 남궁옥 그 양반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일제 때 찬송가 중에 이렇게 적어된 게 없는데 금지곡이었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이라는 그런 그 가사가 있는데 중간에 만약에 그 가사가 그 마음에 안 드시면은 하나님 주신을 이제 운명이 깃든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명령을 운명의 명령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제가 아는 뜻은 이 노래를 듣는 뜻은 기독교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특정 종교에 대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저런 환희의 노래를 불렀다. 저게 어떤 종류의 사고방식이었을까?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엄청난 그 에너지가 막 튀어나오는 환희의 노래거든요. 이 암울한 시대 때. 이게 호산나 합창단의 그 화면을 자료화면으로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 제가 드려야 되고요. 그분들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시련도 이거 잘 겪고 하면 진짜 우리가 아주 맹렬한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공화국, 제대로 된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자유시민의 기반이 만들어져요. 이 시련을 잘 겪어 나가시자고요. 이제 이 전체주의 빨이들의 전빨의 그 전체주의 3종 세트를 겨냥한 한미 공조투쟁을 우리가 잘 전개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빨과 기득권 빗빨, 그러니까 전빨이 아닌 그걸 저 빗빨이라고 부르는데, 전빨과 빗빨이 공통돼요. 굉장히 요새 보면 빗빨이 이제 나 보수요, 나 우파요라고 떠드는 그런 경우가 많죠. 트럼프 타령하고, 한미동맹 이제 파산했다,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타령하고, 김일성 영생교는 앞으로 계속 온전될 거다라는 타령하고. 오케이, 이런 타령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말이 문제야. 안 하는 말이. CVID가 북한 해방이다. 북한 해방 없으면 비핵화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 해방시켜야 된다. 그 얘기 한 번도 안 하죠. 한승조 아까 그 얘기 안 하잖아. 북한을 해방시키는 길만이 CVID란 말을 한승주가 안 한단 말이에요. 또 트럼프 욕하는 사람들이 안 한다고. 트럼프 욕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해방만이 CVID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 다음 이 사람들 또 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회비용이 뭔지를 얘기를 안 해요. 기회비용이. 즉 다시 말하자면, 자 보세요.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가치는요, 이거는 이루 측정할 길이 없어요. 우선 첫째, 큰 틀에서만 보자고요. 과거에 우리가 자유진영의 최전선을 감당을 해서 스탈린과 모택동을 물리쳤잖아요. 그 기적적인 일이에요. 미국이 도왔던 안 도왔던 그걸 떠나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신생국가가 바로 국경을 통해서 밀어닥치는 스탈린과 모택동의 군사팽창 에너지를 막아냈다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쾌거라고요. 자유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우리의 경제 발전이 중국, 베트남, 동구, 소련의 해체를 촉발시켰다고요. 저 모델 따라가면 돼 하고 그 모델을 그들에게 제시해 줬다고요. 세 번째, 한반도가 중국을 견제하는 비수예요. 비수. 이게 지금 미국 군사력이요, 뭐 고립주의 웃기지 마세요. 무려 1,500억 달러가 증가됐어요. 한 20%, 15%가 2018년에 군비가. 그래서 7천억 불에 이르렀고요. 2019년에는 그거보다 더 증가해서 옛날에 이라크 아프간전 때 그 추가 예산 평정된 그 추가 것까지 합친 것만큼 수준까지 올라간다고요. 한 7,200억 불까지. 군비를 이렇게 집중하는데 군사력은
셰일가스가 나니까 중근동 쪽에서 빼고 있잖아요. 요번에 시리아 철군처럼. 그 다음에 서유럽에다 대고는 야 너희 안보 무임승차 하지 마. 그러고서 서유럽 쪽에서도 힘을 빼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럼 돈은 더 많이 쓰고 있어. 힘은 더 커졌어. 근데 여기서는 힘을 빼고 있어. 그럼 그 힘 다 어디에 집중되고 있냐고요. 인도 파시픽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인도 태평양. 인도 태평양에 집중된다는 얘기는 중국을 포위한다는 얘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중국 포위의 인도 태평양 라인에 있어서 핵심 요충지가 한반도라고요. 세 번째예요. 네 번째. 한반도가 이 역할을 안 해주면요. 일본이 정말로 제어할 수 없는 군사 대국화되는 것을 미국이 말릴 길이 없어요. 일본이야말로 지금은 당장 괜찮지만 거기 굉장히 특이한 데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그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이런 근본적인 네 개. 과거에서 한반도가 자유진영, 최전선 역할을 혁혁하게 맡았다. 과거에 있어서 한반도가 공산권 해체의 방아쇠를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현재에 있어서도 한반도는 인도 파시픽, 인도 태평양 이 전략에 있어서 핵심 요충지다. 다음에 한반도가 없으면 일본이 제어가 안 된다. 네 가지의 중장기적인 전략 가치를 가져요. 당장 북핵만 보면 또 다른 기회비용이 또 붙는다고요. 거기에. 북핵을 보면 뭐가 되냐. 만약에 북의 핵을 무늬만 협의를 해주고 그대로 내버려도 북한 해방 안 시키고 그러면은 서해가 중국의 내해가 되고요. 한반도가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핵 도미노가 일어나고요. 심지어 IS까지 핵무장을 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미국이 오케이를 할 수 있냐고요. 이 기회비용을 얘기를 안 하잖아. 한승주건 혹은 우파파리건 보수파리들이. 트럼프 욕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이 기회비용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욕을 하려면 야, 너 이러니까 북한 해방만이 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중국 길들이기의 핵심 고리고 북한 해방만이 CVID에 이르는 길이야. 이 얘기하면서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트럼프 욕해도 상관없어요. 이 빗발들이 트럼프는 욕 안 해. 아니 이런 얘기는 안 해. 북한 해방 얘기도 안 하고 지금 핵으로 무장된 북한을 온전시켰을 때 치러야 될 기회비용 얘기는 안 해요. 그거 안 하고서 트럼프 타령만 해. 그냥 트럼프 개객기.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이 빗발들의 합창을 보면 결국 뭐냐면 정치인들 보세요. 저 빗발이니까요. 뽑아주세요. 저 빗발이니까 권력 주세요. 저 빗발이니까 지위 주세요. 이것밖에 더 있냐고. 오케이. 너가 전발 아니라는 거 네 말, 네 주장 믿어줄게. 너 전발 아닌 거 말고 너의 고유한 정체성이 뭐야? 아, 저 자유민주주의 지지하는데요. 그래? 자유민주주의 지지한다는 놈들이 자유민주주의 해체해갖고 문재인의 입에다 넣어줬냐? 자유민주주의 지지한다는 놈들이 인격살인이 횡행하고 인민재판이 횡행하는 거에 대해서 아닥하고 있냐? 아, 그러면 그래도 저 한미동맹은 지지하는데요. 그래? 한미동맹 지지한다는 놈들이 미국의 기본 전략이 인도태평양으로 모아지고 있고 미중 전쟁에 미국의 국익을 승부를 내려고 하고 있다는 건 왜 얘기 안 해? 그 기본 전략에 맞춰가지고 핵심 고리가 북한 해방이라는 얘기 왜 안 해? 저 그래도 시장제도는 지지하는데요. 그래? 시장제도를 지지한다는 놈들이 시장제도의 진화 발전에 대해서 너 얼마나 공부했냐? 그냥 틈만 나면 기업 다 방임하자고 기업빨이나 했잖아. 자유방임 빨이나 했잖아. 그래서 자기가 전빨 아니라는 것만 주장하면서 우리한테 저 빗빨이니까 뽑아주세요. 저 지긋지긋하다고요. 저 그런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야, 너 거지냐? 너 창녀냐? 전빨 아님이 네 인생의 아이덴티티냐? 이 한심한 것들아.
그래서 이 뭐뭐 아님을 가지고는 자기가 뭐라는 걸 증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기득권, 우리나라의 제도권, 우리나라의 그래도 전빨이 아니라고 스스로 믿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정신을 번쩍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정신을 차리거나 말거나 우리 자유시민이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유교양을 강화해 가고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서로 식별해서 힘을 합칠 수 있는 조직, 네트워크를 강화해 가는 자유교양과 조직화 이 두 개를 우리의 무기로 들고 우리 자신을 강화해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전체주의 3종 세트에 대한 정치 권력에 대한 투쟁은 오히려 금방 승부가 날 수 있어요. 북한에서 급변사태 일어나고 이러면. 근데 이 정신문화, 정치문화, 우리의 영혼의 그런 차원에서의 투쟁은 앞으로 한 30년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한 10년은 제가 이렇게 제야에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이러면서 버틸 수 있으니까 같이 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엮여서 힘 좀 모아보시죠. 예, 감사합니다.